장승은 한국이 가진 토속 신앙의 한 잔영으로 공동체 문화의 산물이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지는 대로 한반도의 억센 땅에서 풍찬 노숙을 하고 있는 장승은 온갖 세속적인 희노애락의 감정을 포용한 채 그저 착한 서민 대중들의 사랑 속에 함께 살아왔다.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그 모습이 제각각인 장승은 한국인의 모습 바로 그대로다. 장승의 기원에 대한 학설은 정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인간이 원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그들 고유의 신앙은 돌이나 나무 같은 물체를 숭배하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은 위험의 극복이나 자연에 대한 외경심에서 사람들은 조개껍질, 돌 등에 인물이나 새 따위를 새겨넣고 풍년 농사와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샤머니즘 형태로 나타났다. 그 후 신흥 불교에 밀려 사찰의 문지기 역할과 대웅전 앞의 당간지주 형태로 장승 문화는 지속된다. (1100년) 전 장흥 보림사의 보조선사 비문에 새겨진 장생표주라는 글자와 양산 통도사 입구 국장생의 선돌에서 보듯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장승은 단지 사찰의 권위를 말해주는 경계 표시에 불과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장승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다 1689년에 세워진 전라북도 부안의 돌장승은 현존하는 장승 가운데 가장 오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박한 민초의 생활과 염원 속에 동구박 길목을 지키는 소박한 임무를 다하며 살아온 장승. 사람들은 고을의 지세와 형국이 풍수지리상 위태로운 곳에 지맥을 다지기 위해 장승을 세우는데 마을 입구나 길거리, 성문 앞에 수문장처럼 서서 무서운 병이나 괴질이 마을에 한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때론 마을을 찾는 낯선 길손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 주거나 남은 이정을 알려주어 심신의 피로를 잊게 하고 여정을 확인하게 하며 마을과 마을의 경계표가 되어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오가며 자신들의 소망을 장승님께 빌고 작은 살림이 남아 삼색 실과를 정성껏 차려 바치고 수도 없이 머리를 조아린다. 농번기에 쌓였던 피로가 한바탕 농악가락에 쓰러지고 나면 장승은 이 모든 것을 푸근히 받아들인 양 마을 사람들과 그의 농사의 풍년을 고대하고 마을에 화평이 깃들도록 기원한다. 고요한 산사,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오는 신도들이거나 그저 들른 사람이거나 속세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세심천을 지나게 된다. 이 절 가까이 오면 부처님의 성전과
법을 지키며 서 있는 사찰 장승과 마주치는데 가히 천년 고찰의 호법 신상으로 족하다. 이 성역 안에서는 땔감 채취는 물론 짐승 사냥, 고기잡이 등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돌이나 나무를 재료로 해서 불교적 조형미와 토속적인 기법, 관념들이 어우러져 조각된 사찰 장승은 무속과 불교가 조화를 이루어 예술적으로도 매우 걸작품이다. 그래서 일주문 먼 발치에서 오가는 신도들의 길 안내를 해주며 이들의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처의 신상으로 봉사하기도 한다. 강신노임이 홀령한다. 변강쇠가 홀령하오. 애기놈 누구 앞에서 눈꺼녕을 풀어뜨느냐. 지리산을 무대로 펼쳐진 가루지기 타령, 일명 변강쇠가는 판소리 12마당의 하나로 조선조 후기 장승들의 세계를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인 변강쇠와 옥녀는 미천 한 푼 없는 탕남 잡녀로 묘사되고 있는데 실제 이들은 사회적으로 비참한 환경의 하층 서민을 풍자한 인간형이다. 그런데 사건은 이 변강쇠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던 중 장승과 마주치는 데서 비롯되는데 저기 애 안 쓰고 땔감으로 좋은 나무 있다 하여 낮잠으로 하루해를 보낸다. 장승을 빼겨왔소. 그리야 아무리 나무가 그리 귀타고 하지만은 장승 빼야 된단 말은 고금천지 못 들었고 녹이 충천한 장승은 대방장승을 선두로 전국의 모든 장승들을 불러 모아 변강쇠를 온갖 병에 걸려 죽게 만든다. 특이한 장승문학이라 할 이 변강쇠가는 마을 불학제를 교묘히 접합시켜 공동체적 한국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변강쇠가에서 보듯 장승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충남 공주군 탄천의 소라실 마을에 전해오는 장승제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마을의 안녕과 질병 예방을 주제로 남녀 장승을 혼인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 사람들은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 이날 각기 혼인시킬 장승을 깎고 다듬는다. 장승제에 앞서 마을 사람들은 각기 길을 앞세우고 한마당 놀이를 펼치며 농번기에 쌓였던 피로를 흥겨운 춤과 가락에 쓸어버리는 잔치를 벌인다. 정월 대보름달이 환하게 동리를 밝혀주면 장승님께 바칠 정성껏 마련한 재물의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간다. 이날의 제주는 심신이 깨끗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마을 노인들이 엄정하게 선정한다. 동편의 남자 장승 동방청원 축기 대장군과 서편의 여자 장승 서방 지하 축기 대장군은 이날 혼례를 올리고 서로 합궁을 하는 첫날 밤 의식을 한다. 첫날 밤을 지낸 장승은 각기 제자리를 찾아가 모셔지는데 제관이 충문을 읽고 절을 올린다.
충문의 내용은 집집마다 화재와 질병 예방, 마을의 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으로 다분히 불악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전계유 전계유해 주랑 다 읽고 난 충문은 태워버린다. 뒤풀이로 이어지는 횃불의 행렬은 가히 장관을 이루는데 마을은 온통 불야성을 이루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구름이 산을 비켜가듯 험한 산과 물빛 고운 바다를 낀 강원도 어촌마을. 마을의 평안을 지켜주는 솥대 일종인 진또배기. 높이 5m 정도의 장대 위에 나무로 만든 오리 3마리가 물, 불, 바람의 삼재를 막아준다. 진또배기는 이곳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희망과 이완을 주는 동시에 만선의 꿈과 어부들의 해상 안전을 동해 용왕께 기도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닷새를 동해 별신굿의 신간으로 모시고 풍어제를 올리는데 하늘과 땅, 인간을 연결하는 우주목으로서 주민들의 염원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한국의 가장 남쪽 제일 큰 섬인 제주도. 일찍이 발달한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민속 문화를 낳고 있다. 돌, 바람, 여자가 많다 하여 삼다도라든가. 제주도는 어느 지역보다 토속성이 짙어 남방식 지성묘 등 많은 구석기, 청동기 문화 유적이 살아 숨쉬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석상 문화 속에 이 지방 사람들은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전형적 수호 신상으로 돌 하루방을 내세우고 있다. 내륙의 석장승과 마찬가지로 돌 하루방은 마을 수호신으로서 고을 경기의 기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으며 각 부분별로 특징이 있다. 제주 특유의 숭숭이돌, 현무암에 새긴 이 돌 하루방은 강직하면서도 온유하며 멍청하면서도 덕성을 지니고 있으며 허탈한 눈망울 속에 불굴의 기상이 돋보인다. 두툼한 벙거지를 푹 눌러쓴 부리부리한 눈망울 등의 모습에서 아주 해학적이고 맑은 인상이 물씬 풍긴다. 오늘날 전해지는 장승의 기본 형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변화를 거듭해온 민속유산으로 한국인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다양한 얼굴을 한 그 모습은 민속 가운데 신라 고려의 기와에 보이는 도깨비의 모습과 초용과 하회탈 등 혈연과 지연이 얽어진 우리 형제의 모습이다. 흔히 할아버지, 할머니, 당장군 등으로 불려지는 장승의 얼굴 또한 그 이름만큼 다양하다.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 소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또는 돌로 적당히 장승을 만들어 세웠는데 특별한 형식이 없이 시골 목수나 석공의 꾸밈없는 속마음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준다. 자연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만든 장승의 생김새는 가장 한국적인 풍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대 히랍의 비너스나 아폴로 신의 조각처럼 관능미나 균형 잡힌 몸매를 뽐내지도 않고 무줄됨이 없이 느긋하고 그윽한 맛이 그 매력인지 모른다. 때묻지 않고 수줍어하는 아름다움, 자연에 순응하려는 농부의 소박한 심성이 내면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도 장승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많은 격변의 상황을 포용해왔다. 도심의 길목 한복판에 버티고 선 장승. 그 속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동적 이상애로 다가가는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이 있다. 장승 문화의 새로운 계승자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이 시대 열망을 담은 자화상으로 장승을 세운다. 이 시대 정신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 한국인의 장승 문화는 영원히 지속.